자,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건강하시죠? 자, 오늘 또 뭐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대면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게 될 거라는 거 다 예상하고 있었죠. 나이트클럽에 그 전부터 잔뜩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또 정부에서 이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제 감추려고 그러나? 하여튼 뭐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까지는 그 싱글 링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에 대해서 그 삽입, 삭제,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했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링크가 두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링크 모습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 객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 전 시간에는 그냥 링크 하나 쭉 1, 2, 3 하는 걸 가지고 이 헤드 쪽에서 테일 쪽으로, 테일에서 헤드 쪽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제 수업 잘 들리죠? 제 수업 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지.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링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 노드와 노드 사이들 간에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확장해서 이 링크를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제 그 링크가 서로 제 그 연결되는 이런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프론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테일이다 또는 헤드라고 한다면 그 프론트하고 리어고 이거는 헤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두 개의 저희 그 시작점을 갖고 있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갖는 걸 갖다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다.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만 했어요. 여기 1, 2, 3 이렇게 숫자 값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와 이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그 다음에 또 요걸 갖다가 이 서큘러의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노드 삽입에 대해서 볼게요. 자, 노드 삽입에 대한 거부터 한번 보자. 노드 삽입 중에 첫 번째 그 가장 왼쪽에다가 삽입하는 수도 있고 가장 오른쪽에 삽입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처음 노드에 이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다음에 세 번째라고 한다면 가장 뒤쪽에 삽입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처음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경우로서 처음 위치다라고 한다면 프론트 쪽을 얘기하는 거고 뒤쪽이다라고 한다면 테일 쪽이다. 그래서 보통 프론트하고는 상대적으로 리어라고 하는 뒷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어. 그다음 헤드란 말을 해야지 상대적으로는 테일이라고 하는 말을 꼬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야 뭐 저희 그 각자 자기 이름 붙여주기 나름이죠. 네, 첫 번째 이 헤드라고 하는 걸로 테일 이렇게 저희 그냥 쓸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저희 노드를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위치, 다시 말해서 헤드 위치에
제 노드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요거는 오른쪽 걸 가리키고 있고 다시 왼쪽 걸 가리키고 있고 요 위치를 편의상 P라고 하는 걸로 가리키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U라고 하는 새로운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 U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이 새로운 모습의 걸 가리켜서 집어넣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삽입 대상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론트라고 하는 게 이걸 가리키는 헤드라고 하는 걸로 쓰기로 했죠. 자, 헤드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헤드는 이걸 끊고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에는 이게 널이래야 되겠다. 아까 여기가 널이었는데 이걸 널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제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널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포인트가 이 요거는 P에 해당되는 거는 U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고 U라고 하는 노드는 P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 넣어야지만 하나의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이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노드의 모습이다. 노드의 모습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포인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꿀게요. 이 부분은 정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자, 이 부분의 이름을 L링크라고 쓰고 여기를 R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여기를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보자. 자, 이런 식의 어떤 자료 구조 모습이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노드의 모습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드 삽입에 대해서 자,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안 지우시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U라고 하는 노드가 여기 있었죠. 만들어졌죠. 이거 만들기 위해선 MRlog이나 CRlog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라. 그래서 MRlog을 이용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왼쪽 부분이 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L링크 부분이다. 여기 가장 쉬운 널부터 일단 넣고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U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U라고 하는 거에 이 그 R링크 부분이죠. 그래서 R링크 부분을 보게 되면 R링크에는 어떤 걸 가리키고 있냐면 P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걸 넣는다. 또는 이게 헤드라고 써도 돼요. 또는 헤드라고 써도 되겠다.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P가 가리키고 있는 것 또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 P가 가리키는 이 노드의 왼쪽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색깔로 썼다라면 이렇게 되죠. P의 그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왼쪽 부분이니까 L링크 부분이죠.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U라고 하는 걸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완성됐고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완성이 됐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헤드가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에다가는 새로운 노드 U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제 그 가장 왼쪽 다시 말해서 프론트나 아니면 제 그 헤드가 가리키는 왼쪽 부분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삽입하기 위한 목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와 노드 사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노드와 이런 노드가 있는 사이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죠. 이 노드도 분명히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었겠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것도 뭘 가리키고 있었고, 이건 앞에 걸 왼쪽 걸 가리키고 있었다. 자, 이 노드가 가리키는 부분을 P라 그러고, 이 부분을 Q라고 하는 이거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새로운 노드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노드가 이 mrlog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졌을 때 포인트 이름이 new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쪽을 L링크, 이쪽을 그 R링크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그림상으로 이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걸 가리켜야 되니까 이걸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가리켜 줘야 되겠죠. Q에 해당되는 이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Q가 P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건 U라고 하는 걸 가리켜야 되겠고 U라고 하는 거는 다시 Q를 가리키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값을 집어넣으면 U를 가리키는 거죠. Q라고 하는 노드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한번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아까 그 U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안 썼는데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스트럭이라고 하는 걸 쓰고 만약에 그 노드의 이름을 더블 노드다 또는 더블 리스트 더블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노드의 이름을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 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 뒤에다가 아랫줄에다 쓸게 mrlog이라고 하는 걸 쓰고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사이즈만큼을 필요해야 되지 불필요한 만큼을 더 불필요한데 더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size of라고 쓰고 필요한 크기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죠. 그 크기가 이렇게 되는 크기다. 스트럭 더블 리스트. 그 다음에 그거 크기만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이죠. 자, 이렇게 해서 U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부터 볼게요. 이 갈색 부분, 이 오렌지색 부분에 대한 거부터 보죠. 자, 이것도 지우고 다시 쓸게요. U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본다면 U라고 하는 거에 이쪽은 L링크 부분이죠. 그래서 L링크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어떤 값을 가르쳐 주면 되냐면 P를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P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물론 P하고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인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P의 빨간색 부분은 R링크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 Q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Q가 아니라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P와 U라고 하는 거 사이에 모든 게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와 Q 사이에 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파란, 제가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볼게요. 그럼 U라고 하는 노드의 오른쪽 부분이니까 R링크가 되겠죠. 이 하늘색 부분은 뭐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냐면 Q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노드에 그 왼쪽의 링크가 아까는 P를 가리키고 현재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거를 U를 가리켜 주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거에 이 왼쪽의 링크, L링크 부분은 뭐를 가리켜 줘야 되냐면 U를 가리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줄만 가지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삽입해 주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나 왼쪽에 해당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노드 삭제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볼게요. 노드 삭제. 노드 삭제.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첫 번째 보게 되면 헤드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거.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갖다가 삭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널이고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가 오른쪽 거, 그 다음에 왼쪽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을 때 삭제 대상이 뭐냐면 요게 삭제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나면 헤드가 삭제한 걸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끊고 헤드는 이렇게 그 다음 걸 가리켜 줘야 되니까 분명히 이거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위치를 알아야. 자, 이게 첫 번째죠. 이거 이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 다음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는 일단 감이 잡히시죠. 자, 이거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6의 위치를 P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게 Q가 되는데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는 이게 저희 그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 뭐냐면 이쪽 링크를 따라가죠. 그래서 R 링크를 따라간다. 그러면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찾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은 뭐를 넣어야 되냐면 너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거에 L링크 부분에 해당되는 거 Q의 L링크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냐면 너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헤드가 가리키는 이 부분 헤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여기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데 아까 P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켰으면 Q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 값을 뭘로 쓰냐면 Q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줄만 가지고 이 헤드가 가리키는 위치에 이 노드를 삭제해 주는 거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적에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지 헤드가 가리키는 데의 노드인지 테일이 가리키는 데의 노드인지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삭제라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노드를 삭제하자. 이렇게 되는 걸 삭제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거는 오른쪽 거, 그 다음에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거. 여기는 이렇게 됐겠죠. 자, 이것도 앞에 뭐 여러 개가 있을 테고 뒤쪽으로 또 여러 개가 있었을 테다. 이 중에 삭제 대상이 뭐냐면 요게 삭제 대상이다. 이게 삭제 대상이니까 삭제했을 때 저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이걸 가리켜 주면 안 되고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삭제 대상의 노드가 그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삭제 대상의 오른쪽에 있는 거가 다시 왼쪽 걸 가리켜야 되는데 삭제 대상의 노드 왼쪽에 있는 걸 가리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빨간색의 위치의 노드를 삭제하려면 노란색의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의 위치, 그 다음에 요거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걸 가지고 먼저 이 위치 값에 해당되는 걸 산정해 주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정하기로 하고 이걸 Q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이걸 지울 건데 DEL이라고 하는 이름의 걸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P의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 P부터 한번 찾아보자. P라고 하는 거는 삭제 대상의 노드에 어디 쪽에 있냐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 L링크 값을 찾으면 이렇게 삭제 대상의 노드 P 값이 찾아졌고 Q 값에 해당되는 거는 삭제 대상의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거하고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삭제 대상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이 찾아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P라고 하는 거가 이 노드를 보게 되면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P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오른쪽 부분이죠. R링크 부분이죠. R링크 부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Q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그 DEL이라고 하는 이 노드를 건너뛰기 작업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다시 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Q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 부분, L링크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는 DL을 가리켰는데 이게 뽕 뛰어서 어디를 가리켜야 되냐면 P를 가리켜야 되겠죠. 따라서 P 이렇게 된다. 실제 제 여기에 삭제되는 부분은 요 두 줄이 제 원칙이 되겠죠. 이거는 위치를 산출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의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삭제해 주는 부분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제 뒤쪽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테일 쪽에 해당되는 거는 처음에 있는 제 헤드에 있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같이 전 시간에 또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링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노드가 널이 아니라 이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경우를 했었죠. 이게 헤드였다라고. 이런 걸 갖다 환영 구조다라고 했어요. 환영 링크드 리스트. 자, 이것처럼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도 환영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것도 뭘로 만드냐면 환영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반 이 환영이 아닐 적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고 널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 부분이 널, 여기도 널, 여기가 널이죠. 여기가 널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 테일이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가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를 원형 또는 환형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바꿔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끝에서 이걸 가리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가리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는 뭐를 하나 쓰냐면 더미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자. 그래서 더미 노드를 사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로 권고 안내에 해당되는 거다. 나는 꼭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미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걸 하나 만들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더미 리스트를 헤드노드다라고 부른다. 그리고 원래 이 1차원적인 어떤 모습의 이런 노드들의 집합체가 있죠.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고 다시 이걸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
아까 여기가 널이고 여기가 널이었는데 그걸 널로 쓰질 않고 이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제 하나의 그냥 이 더미용으로 쓴다. 덤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그 포인트 값은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이렇게 생긴 게 널이었는데 널이 아니라 맨 마지막 걸 가리켜야 되겠죠. 가장 오른쪽 거. 그래서 오른쪽 걸 가리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헤드를 가리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바로 저희 가장 왼쪽에 있는 걸 가리키지 말고 일단은 헤드를 가리켜라. 자, 이런 식의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봐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그 헤드를 거치게 되면 왼쪽을 거쳤죠. 따라서 왼쪽에 거쳤으니까 왼쪽을 거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끝을 포인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라색에 있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R링크를 거쳤으니까 여기도 R링크를 거쳐서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는 걸 포인트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모습의 이 하나의 이제 그 헤드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환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조체를 쓴다면 이렇게 쓰죠. 노드의 모습은 노드의 모습을 더블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왼쪽 링크하고 오른쪽 링크가 있고 그 왼쪽 링크를 L링크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을 R링크라고 하자. 자, 이거 편의상 이거 이렇게 이 칸을 띄운 거지 여기다 데이터를 가운데가 있으니까 뭐 순서에는 상관없습니다. 작성 순서에는 L링크를 따라갔더니 여기 갈색 있는 것처럼 L링크를 따라갔더니 이런 모습 또 L링크를 따라갔더니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더블 리스트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3, 7, 100 이런 값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정수값이 되겠죠. 따라서 정수값으로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겠다. 근데 오른쪽을 따라가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 구조체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구조체, 그 구조체 이름이 더블 리스트다. 더블 리스트.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정해서 이 그 C 언어 형태로서 작성해 줄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와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드 삽입에 대해서 보죠. 자, 노드 삽입이니까 이거는 모든 노드가 다 제 그 중간 노드에 삽입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헤드 노드가 이렇게 있고 이게 헤드 노드다. 그 다음에 세 개만 그릴게요. 편의상. 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필요 없고 요거는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걸 가리키고 여기에 보라색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자, 이때 삽입을 하려고 하는 노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삽입 대상의 노드고 노드의 이름을 U라고 하는 걸로 넣어보자.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하면 이 가장 왼쪽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헤드 노드가 이 U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냐면 이 포인트는 U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이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이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헤드 노드는 이 그 아까 이제 그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저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켰었는데 가장 왼쪽의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이와 같이 U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빨간색 노드에 U라고 하는 노드의 이 오른쪽 링크는 조금 전에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켜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헤드를 가리켰던 걸 갖다가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노드가 하나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삽입 대상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하얀색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노드가 삽입돼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냐 하면 헤드 노드는 이거는 저희가 주어진 거니까 항상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작 위치를 모르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헤드 노드는 알고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템프라고 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여기 템프. 이걸 템프라고 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위치를 찾아보자. 그럼 템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노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헤드 노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헤드 노드에 어딜 따라가냐 하면 이렇게 이 보라색 부분을 따라가면 템프에 해당되는 걸 찾아가죠. 그게 뭐냐면 보라색 부분이 오른쪽이니까 R링크다.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찾았고 그 다음에 템프까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헤드였는데 그거를 어디로 바꿔주면 되냐 하면 이 하얀색으로 되는 이 링크 부분을 보라색 오렌지색 부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렌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그 U라고 하는 거에 L링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값으로 채워주면 되냐면 템프가 가리키고 있던 이 왼쪽 부분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는 헤드 노드를 가리켜 줘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여기다는 헤드 노드 이렇게 하게 되면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템프 노드의 왼쪽 거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템프 노드의 왼쪽 거니까 L링크 이렇게 써도 되겠다. U에다가 L링크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갈색 부분에 또는 오렌지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이 U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99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 99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 흰색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U라고 하는 거에다가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99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되겠죠. R링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노란색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제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U라고 하는 거에 R링크 부분 얘는 뭐를 가리키냐면 노란색이 가리키는 이 부분이죠. 그게 뭐였냐면 템프라고 하는 노드였어요. 이렇게 해서 템프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거에 이 파란색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템프라고 하는 노드에 왼쪽 부분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부분 L링크 부분에다가는 뭐를 가리켜 주게 만들었냐면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 이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이네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헤드 노드예요. 그래서 헤드 노드에 어느 부분이냐니까 이 부분이죠. R링크 부분. 얘는 뭐를 가리켜 주냐면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물론 여기까지 포함하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노드 하나를 삽입하는 거를 이 그 환영 구조에서 노드 삽입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가장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까 단일 링크일 때 다시 말해서 단일 링크가 아니라 이 환영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직선의 형태일 때
테일 쪽에 삽입하는 건 안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쪽에 삽입하는 걸로 두 번째, 이 테일 부분에다가 삽입하죠. 테일 위치에 테일 위치에 테일 위치에 삽입한다. 이런 모습의 거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삽입. 그러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헤드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세 개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노드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가리켜 주게 돼 있죠. 왼쪽을. 헤드 노드를. 그다음 헤드 노드의 이 부분은 왼쪽이니까 여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의 노드를 여기를 가리켜 주게 만들고 이거는 오른쪽이니까 다시 오른쪽을 따라가서 헤드의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를 만난다. 이때 이렇게 생긴 노드를 하나 삽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4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의 이 부분 중에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이 노드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하고의 직접적인 노드를 삽입해 연관되어 있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노드의 이름을 템프라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템프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템프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템프에 대한 거에 대한 위치를 찾아보자. 어떻게 찾았냐 하면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하얀색 선을 따라가면 그 템프 노드를 찾죠. 그래서 헤드 노드가 있는데 헤드 노드의 이 부분을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 보라색 부분을 따라가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헤드 노드의 왼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엘링크다. 따라서 템프라고 하는 거가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거에 바로 왼쪽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았다. 그 다음에 이 U라고 하는 링크에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자. 그럼 U라고 하는 노드 부분에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L링크라고 하는 부분이다. 여기다가는 뭐를 포인트 하게 되냐면 이 화살표가 템프로 가는 걸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걸 포인트는 템프로 가리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40이 들어갔으니까 U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40이라고 하는 값을 넣자. 자,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죠. 이건 템프라고 하는 노드 부분이죠.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노드에 어느 부분이 되냐면 오른쪽 부분이 되죠. 그래서 R링크 부분이다. 이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걸 가리키게 만들면 되냐면 U라고 하는 걸 가리켜 주게 되면 만들면 되죠. 그래서 U. 자, 그래서 다 됐어요. 이 노란색 부분만 빼고 그래서 노란색 부분 이 부분만 이제 해주면 되겠다. 이 부분은 U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이니까 R링크 부분이다. 이게 뭐를 가리키면 되냐면 헤드 노드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헤드 노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 모든 노드 하나 삽입하는 거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걸로 환영에서의 삽입에 대한 걸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노드와 노드 사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헤드 노드가 있고, 이게 헤드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왼쪽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거는 오른쪽,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이걸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여기 왼쪽을 따라갔으니까 왼쪽을 따라서 맨 끝에 걸 가리키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른쪽을 따라서 따라가면 제일 왼쪽에 있는 노드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노드를 하나 삽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P라고 하는 노드였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Q라고 하는 노드였다라고 하는 거에 이 값이고, 여기다가 4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P라고 하는 게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U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냐면 P를 가르쳐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져야 되겠죠. 이것도 끊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Q가 가리키고 있는 것 중에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Q가 가리키는 거의 왼쪽 부분, 이렇게. Q는 왼쪽 부분은 U를 가리켜 주고, U의 오른쪽 부분은 Q를 가리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P에서 U로, U에서 Q로 가는 걸로 해서 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걸 가리켜서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P라고 하는 노드와 Q라고 하는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P라고 하는 노드나 Q라고 하는 노드에 대한 거. 그래서 이 그 P라고 하는 노드와 Q라고 하는 노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P라고 하는 거에 이 갈색 부분이니까 P라고 하는 노드의 그 오른쪽 부분이죠. R링크 부분.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되냐면 U라고 하는 걸 포인트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된다.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U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 링크죠. L링크. 에다가는 뭐를 가르쳐 주게 되냐면 P를 가르쳐 주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U라고 하는 노드의 데이터 부분에는 어떤 값을 썼냐면 4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죠. 자, 다시 Q라고 하는 노드의 이 그 왼쪽 링크를 보게 되면 Q라고 하는 거 왼쪽 링크, L 링크를 보게 되면 뭐를 가리키냐면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U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링크는 Q를 가리켜 주게 되죠. U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링크, R 링크는 파란색 부분 Q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다른 거는 다 건드릴 필요가 없죠. 요 세 개 간의 저희 그 관계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이 노드가 삽입되는 거에 대한 거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노드 삭제에 해당되는 건데, 노드 삭제도 뭐 저희 그 가장 왼쪽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 링크를 따라갔을 때, 오른쪽 링크를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삭제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 환영 구조에서 조금 더 저희 더블 링크드 리스트의 제 그 1차원적인 모습에서 환영 모습을 가지고 삭제하는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삭제 부분에 대한 거. 삭제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디냐면 환영 구조에서의 삭제를 보자. 그럼 삭제를 한다면 어떤 케이스를 볼 수 있냐면 이 데이터 부분만 순수하게 본다면 가장 헤드 부분 가장 왼쪽.
그래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그 삭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삭제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죠. 세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는 이 그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노드 사이에 삭제하는 걸 해봤던 거에 그대로 그 기준에 따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 노드 삭제인데 이 가장 왼쪽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죠. 노드 삭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헤드 노드가 있고 노드가 3개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1번 노드를 삭제하려고 한다. 이제 이게 삭제 대상이에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1이 2를 가리키고 2는 3을 가리키고 3은 2를 가리켰다.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없으니까 왼쪽으로 없으니까 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와 같이 더미 노드에 해당되는 헤드를 가리키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헤드 노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야겠죠. 자, 헤드 노드의 왼쪽을 따라가게 되면 다시 3을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3에서의 그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널이 아니라 이렇게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자. 그럼 헤드 노드도 마찬가지 오른쪽 링크를 따라 가지고 1번 노드를 가리켜 주게 만들겠다.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때 빨간색에 해당되는 삭제 대상 하고 나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링크를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요 링크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2가 2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2가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헤드 노드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헤드 노드가 2를 가리켜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2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켜 주게 만들면 되겠죠. 그 외에는 그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삭제 대상 노드 다음에 이 노드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노드의 위치를 템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템프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템프에 대한 값을 한번 보자. 템프는 어떻게 찾는지. 템프는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헤드 노드의 포인트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거에 뭐를 따라가면 되냐면 R링크를 따라가면 이제 일단 템프 노드에 해당되는 값이 찾아지겠다. 삭제 대상이니까 이렇게 쓸게. 헤드 요거보다는 이걸 DL이라고 하는 걸로 찾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울게요. 딜리트 노드로 쓰는 게 조금 더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두 줄 써야 되니까 이거는 딜리트 노드라고 하는 거에 뭐를 따라가냐면 오른쪽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이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았다.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요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템프에 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2를 가리키면 안 되고 헤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L링크 부분이죠. 이게 뭐를 가리켜 주면 되냐면 헤드 노드를 가리켜 주게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헤드 노드의 오른쪽 링크가 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보라색 부분을 따라서 가서 2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 노드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니까 이거 오른쪽이니까 R링크겠죠. 그래서 R링크에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 템프를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링크에 변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템프 위치 찾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세 줄 또는 두 줄만으로 가장 왼쪽 위치에다 있는 노드를 하나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완성해 봤습니다. 두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에 대한 걸 한번 삭제해줘. 가장 오른쪽. 노드를 갖다 삭제 한번 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보게 되면 헤드 노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드가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값, 2라고 하는 값,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1은 2를 가리키고 있고 2는 다시 왼쪽을 따라하면 2를 가리키고 있고 2는 3을 가리키고 3은 2를 가리키고 있다. 자, 1이 제 그 앞쪽에 있는 거는 다시 3을 가리켜야 되는데 3을 바로 가리키지 않고 이 헤드 노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왼쪽을 따라서 포인트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것도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면 2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더미 노드, 헤드 노드를 가리켜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면 헤드 노드 값을만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때 뭘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딜리트라고 하는 이 노드인데 이 노드에 해당되는 거를 삭제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면 2가 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2가 3을 가리키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헤드노드의 하얀색 선이 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3을 가리키는 걸 다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을 가리키고 있던 이게 2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템프라고 하는 노드의 위치를 찾아봐야 되겠다. 딜리트 노드는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템프 노드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템프 노드는 딜리트 노드라고 하는 거에 어느 쪽을 따라가냐 하면 이와 같이 왼쪽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L링크라고 하는 걸 따라서 갔더니 이 그 템프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가 찾아졌다. 그 다음에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템프 노드에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이니까 어느 쪽이냐 하면 R링크 부분이죠. 그거에 뭐를 가리키냐면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요. 이 헤드 노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 노드에 있는 어느 부분이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L링크 부분이다. 이게 뭐를 가리켜 주냐면 템프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템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줄 가지고 이 모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노드 하나를 삭제해 주는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마지막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노드를 삭제한다. 그림으로 보면 헤드 노드 1이라고 하는 값에 있는 노드, 2라고 하는 값에 있는 노드, 3이라고 하는 노드 이렇게 있다. 자, 1은 2를 가리키고 2는 다시 2를 가리키고 2는 3을 가리킬 때는 3은 2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자, 헤드 노드가 있고 헤드 노드에는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더미 노드의 역할 위치만 알려지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 왼쪽 따라가게 되면 헤드 노드를 직접 가리켜서 헤드 노드에 의해서 맨 마지막 오른쪽 노드를 포인트하게 이렇게 해서 환영의 어떤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더미 노드를 갖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바로 제 1번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드 노드를 거쳐서 헤드 노드가 1번 노드를 가리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이때 이 2번 노드를 삭제 한번 해보자. 이게 딜리트라고 하는 이름에 제 포인터가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헤드 노드들의 값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걸 가리키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번 노드가 3번 값을 가리키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3번 노드가 이렇게 1번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2번 노드는 자연적으로 따라갈 방법이 위치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자. 자, 딜리트 노드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왼쪽 거하고 오른쪽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P라고 하고 이 부분을 Q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죠. 그럼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P라고 하는 건 딜리트 노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딜리트의 어떤 노드였냐면 왼쪽을 따라가는 노드가 바로 P라고 하는 위치였고, Q라고 하는 거는 딜리트 대상의 노드, D라고 하는 노드의 오른쪽을 따라갔을 때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P라고 하는 거와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노드 만드는 위치를 찾는 데까지 됐다. 자,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P라고 하는 거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 P라고 하는 노드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R링크에다가는 뭐를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냐면 Q를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 부분이죠. L링크. 이거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 P를 가르쳐 주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아주 모습이죠. 이 위에 두 줄은 이 삭제 대상에서의 왼쪽 오른쪽 좌우에 해당되는 노드의 위치를 찾기 위한 거고 실제 연결은 이 아래 두 줄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수업했던 거는 이제 연결 구조체에 대한 모습을 했어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다음 시간 또는 이제 이 원칙대로 할 수업 내용은 이 그 스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걸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 구조가 있냐면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걸 조금 변형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DEQUE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중에 스택과 Q가 핵심이다 이거죠. 이런 모습의 같은 자료 구조에 대한 걸 가지고 사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먼저 오늘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어떤 데 많이 사용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길을 쭉 찾아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거 쭉 가다가 길이 막다르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사람도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되돌아왔던 거를 하나하나 거꾸로 기억하고 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서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호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 호출했다.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C가 D를 호출했다. 그래서 D가 다 완성되고 나면 리턴 되돌아오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위치를 찾을 적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택의 용도를 보게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연산해 주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사칙 연산 개정하는데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이 펑션 함수 콜에 대한 거. 그래서 콜하고 리턴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이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 로봇에서 로봇의 어떤 그 길찾기 작업하는데 여기서도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다. 자, 스택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이
이런 것들을 항상 그리는데 동전이고 여기가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 보죠. 여기다가 동전을 500원짜리 이렇게 넣는다. 이로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저희가 많이 못 봤는데 그 전에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기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돈을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해서 동전을 위에서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죠. 그래서 집어넣는 위치가 항상 위쪽에 빼내는 위치도 같은 부분. 그래서 여기가 삽입과 삭제가 이 동일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뭐냐면 스택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접시들이 쭉 쌓여져 있는데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들 쌓여지는데 제일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꺼내 가게 되죠.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택의 어떤 모습은 스택의 모습은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다.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 아까 동전이 들어가는 통이었다라고 한번 보죠. 여기 동전이 들어가는 통이었다. 여기 동전이 들어가요. 동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동전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어로 써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last in이다라고 해야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first out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LIFO라고 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기 LIFO, LIFO라고 읽어요. 여기 발음 기호는 LIFO라고 하는 걸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후입 선출이다. 이렇게 한자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가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 이용해서도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긴 모습에 이 제일 위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탑이라고 하는 거다. 그 탑이라고 하는 게 뭐를 가리키냐면 삽입과 그 다음에 이 삭제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죠.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같은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치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다. 위치를 포인트하게 한 걸 탑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탑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동작을 크게 삽입 동작이 있고 삭제 동작이 있죠. 그래서 삽입 동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푸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삭제 동작을 뭐라냐면 탁 튀어나온다 그래서 팝이라고 부른다. 팝과 푸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함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는 어떻게 되고 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고려 대상이 있어요. 이런 걸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점.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동전통이다라고 해보자 이거죠. 스택. 스택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택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쓴다면 메모리에 대한 크기다. 배열로 쓴다면 배열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죠. 배열을 10개만 잡았다. 그러면 최대 데이터는 10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택 크기에 해당되는 거가 한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냐면 이 스택 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stack라고 쓰고 스택이 꽉 찼는지에 대한 거를 꼭 봐야 되겠다. 스택 full이냐 아니냐에 대한 걸 봐요.
이건 언제 고려해야 되냐 하면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삽입하려고 할 때, 삽입 시 고려해야 될 거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삽입 시에 그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스택에 대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여유 공간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것도 또 스택에서의 어떤 크기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은 뭐냐면 스택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스택 empty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삭제 시에는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더 달러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삭제 시에 어떤 그 데이터 고려 대상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걸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꼭 포인트는 스택은 한 개의 포인트만 갖는다. 그때 이 포인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게 스택 공간이라고 하면 이게 스택이라고 한번 보죠. 스택에는 이렇게 집어넣는 걸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푸시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는 걸 데이터를 가로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보죠. 튀어나가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팝이라고 부르겠다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초기 상태일 때는 스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공간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0, 1, 2, 3 이렇게 쭉 공간에 해당되는 그 자기 저장 위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어디다 집어넣냐?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이 부분이 끝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끝부분이 돼서 탑을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넣는 걸로 시작 한번 해보자. 이게 초기 상태죠.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푸시 A라고 하는 어떤 상수값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자 A가 들어가는 거다. 하나 푸시 B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었다 그러면 A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B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0번 다음에 1번 있고 1번 위치에 탑이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이 그 그림들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하나 더 해서 팝에 대한 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에는 팝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연속해서 그린 아까 모습에서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B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하나 빼버리고. 따라서 이렇게 썼다 한번 해보죠. 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변수에다가 A라고 한다면 A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B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저희 그 탑의 위치가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런 모습을 갖고 항상 이 가장 위의 위치의 값을 가리키는 이런 자료 구조를 뭐라 하냐면 스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간다. 후입 선출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LIF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 그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택에 대한 어떤 모습을 이 배열 가지고 했을 때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거보다 배열로 하는 게 조금 더 저희 그 보편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저희 그 배열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게 수식 연산에 사용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이 수를 표현하는 모습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까지 하고 중간고사는 제 그 마지막에 대면할 때쯤 돼서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 하고 실습 자료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이 실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하시는 거 꼭 저희 이 넘어가지 마시고 작성하셔가지고 한번 저희 자료를 꼭 챙겨 놓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실습할 때는 제가 저희 프린트해서 드리는데 이 프린트를 안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A4용지가 절약이 돼서 좋긴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 인쇄를 안 해놓게 되면 또 저희 그 자료가 흩어질 수 있으니까 파일을 해도 꼭 잘 저장해 놓길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